여러분, 사랑받는 국민 걸그룹 멤버의 든든한 조력자 방송에서 보여준 그 건실하고 다정한 오빠의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많은 분이 그 화목한 가족애를 보며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 봤던 그 훈훈한 미소 뒤 전혀 다른 괴물이 숨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단순히 연예인 가족의 일탈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우리 일상의 허점을 파고든 잔혹한 범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사건의 시작은 2026년 4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요일이었죠. 한 남자가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에 접속합니다. 그리고는 여성 BJ B씨에게 무려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결제합니다. 명목은 이른바 식사 데이트권. 시청자 여러분, 3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라는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입장권이었던 셈이죠. 이틀 뒤인 4월 14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30대 남성 A씨, 그리고 BJ B씨. 겉보기엔 그저 고액 후원자와 스트리머의 사적인 만남 같았겠죠.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A씨는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절대 성적인 접촉은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명시적 약속이야말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는 사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약속은 자택 문턱을 넘자마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A씨는 돌변했습니다. B씨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시작됐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가 선택한 건 화장실로의 탈출이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인에게 떨리는 손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그 순간. 그 화장실 문 하나가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은 강남경찰서 대원들이 현장에 들이닥친 건 14일 심야였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합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흔한 뉴스였겠죠. 하지만 진짜 도파민 폭발은 체포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체포된 A씨가 유치장에 갇혀있을 시간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해외 계정.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사생활 사진들이 곧 온라인에 공개될 거다. 체포된 사람의 지시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피해자의 목을 죄기 시작한 겁니다. B씨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사진 유포만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답장은 더 악마 같았습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시겠다. 피해자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건드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을 넘어 영혼을 파괴하는 조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법을 섹스토션, 즉 성착취물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유명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요. 이런 사이버 협박이 실제되면 성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17%에 달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온라인의 협박이 오프라인의 지옥으로 연결되는 끔찍한 나비 효과인 셈이죠. 이제 법리 싸움입니다. 4월 17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가 핵심입니다. 과거엔 그냥 협박죄로 벌금형이나 받고 말았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특례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A씨 측 주장 가관입니다. 만진 건 맞는데 그게 추행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신체 접촉이라는 물리적 사실은 인정하되 강제성은 없었다는 법꾸라지 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코웃음을 칩니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강제성의 완벽한 증거니까요. 관고는 익명 협박범의 정체입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폰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만약 포렌식 결과 그의 계정이 A씨 본인의 것이거나 지인과 짠 정황이 나온다. 그럼 구속은 기정사실입니다. 증거인멸과 보복 위협은 영장 발부의 프리패스권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왜냐? 피해자가 바로 그 유명 걸그룹의 친오빠였으니까요. 방송에서 보여준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오빠의 이미지는 이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본 건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DC인사이드, FM코리아. 이름만 대면 아는 커뮤니티들은 이미 성지순례 중입니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 출연 영상들이 이른바 박제되고 있고 멤버의 실명이 연관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연좌제는 안 된다는 옹호론과 가족 마케팅으로 돈 벌었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아주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식사 데이트권이라니요.
3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사람과의 사적인 만남을 사고 파는 이 시스템. 결국 돈 낸 손님이 왕이라는 비틀린 권력의식이 이런 성범죄를 낳은 토양이 된 건 아닐까요? 인터넷 방송의 음성적인 적대 문화가 터질 게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꽃뱀 아니냐, 무고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은 부모님 조롱 메시지와 사생활 유포 협박 정황이 드러나자 그런 주장들은 쏙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녀 문제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판례를 보면 법원은 디지털 촬영물 범죄에 대해 아주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허풍이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협박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점, 가해자는 지금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우리 자녀가 혹은 내가 사용하는 앱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돈이라는 무기를 쥔 채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 이건 여러분의 통장 잔고보다 훨씬 소중한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암세포입니다. 오늘 사건이 주는 첫 번째 통찰. 디지털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해외 계정? 포렌식 앞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순간의 욕망으로 저지른 짓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두 번째, 미디어와 방송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맹신하지 마세요. 화면 속의 착한 오빠는 연출된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그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에만 매몰되어 범죄의 통로를 열어주는 플랫폼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식사 데이트권 같은 기형적인 상품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A씨는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유명인의 오빠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사생활 사진으로 협박까지 일삼은 이번 사건.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섣부른 확신보다는 끝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뭔데뭔데였습니다.